자, 이 동작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자,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험닥입니다. 자, 오늘은 구분등 계산하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과거에 제가 폼롤러로 구분등을 계산하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과거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가셔서 보고 오시고요. 자,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폼롤러로 구분등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흉추가 구부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등뼈가 구부정하게 되어 있을 때 이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 흉추의 움직임을 개선을 해서 등이 펴질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흉추에 국한돼서 등을 피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흉곽을 같이 확장을 하면서 어깨,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방법은 골반을 중립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구부정한 상태와 앞쪽으로 배를 완전히 내민 상태, 이 상태에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위치에다가 골반을 갖다 놓으시면 허리가 중립을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양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이때 어깨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를 하시면서 팔꿈치가 90도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살짝 밀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약 한 1cm 정도 서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밀고 어깨를 살짝 뒤쪽으로 다운 시키면서 이 가슴을 살짝 앞쪽 위쪽으로 들어 올려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가슴으로 숨을 살짝 들어 마시면 됩니다. 자,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자, 중립을 맞추신 상태에서 허리에 중립을 맞추신 상태에서 가슴을 가볍게 앞쪽과 위쪽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앞쪽과 위쪽으로.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릴 때 이 턱이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슴을 앞쪽과 위쪽으로 들어 올릴 때 턱은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 그러니까 이 턱 쪽으로 가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팔을 90도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어깨를 살짝 뒤쪽, 그러니까 어깨를 살짝 뒤쪽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그와 동시에 팔꿈치를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가슴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이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내지는 등 쪽에서 근육이 조여지면서 팽팽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세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동작을 개선을 하시면서 자세를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뒤로 손을 넘기고 팔꿈치를 밖으로 뺄 수 있는 동작, 그리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슴을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 뒤쪽이 들린다면 그러면 본인은 등이 개선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넘어서시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이나 어깨 그리고 이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등 개선을 할 수 있는 걸 방해하게 돼요. 자, 추후에 제가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 동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이 가슴을 피는, 그러니까 등을 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들어 마시는 이유는 자, 페트병을 우리가 찌그러뜨려 놓고 이 페트병을 필 때는 밖에서 잡아 당겨서 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후 불어서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자,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흉곽이라고 하는 애는 안쪽에 폐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바깥쪽에서 스트레칭이나 잡아 당겨서 늘리는 것보다는 호흡을 이용을 해서 숨을 들어 마셔서 자, 찌그러져 있는 앞쪽에 있는 흉곽을 앞쪽과 위쪽으로 확장시켜 줌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흉곽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벌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자기가 이렇게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이 보자기의 가운데를 내가 잡아 올리게 되면 이 보자기는 위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 4개 옆에 있는 모서리는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모난 보자기에 두 점을 가지고 잡아 당겼을 때는 이 잡아 당긴 쪽은 늘어날 수가 있지만 나머지 두 점은 가운데로 몰리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보자기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의 점은 나의 머리, 목,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 점은 어깨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배꼽 내지는 이 흉곽의 아래쪽, 늑골의 아래쪽이라고, 명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이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럼 이 어깨와 머리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명치는 앞쪽으로 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이 뒤로 갔기 때문에 마치 보자기의 가운데를 들어 올린 것과 같이 머리와 양쪽 어깨 그리고 명치는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깨를 피세요, 등을 피세요 라고 얘기하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걸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등의 제한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뒤로 당기는 순간, 자 보세요. 자, 얘를 뒤로 당기는 순간 보면요, 어깨 앞쪽에서 당겨지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머리랑 배는 앞으로 가게 돼요. 그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자기에 두 점을 갖고 잡아 당기게 되면 나머지 두 점은 어디로 갑니까? 안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등은 굽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의 4점을 동시에 잡아 당기시면서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애를 앞쪽으로 당겨 주셔야지만 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페트병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우리는 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찌그러져 있는 이 앞쪽에 있는 흉곽에 호흡을 넣어서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팔을 벌리시고 어깨는 이 팔꿈치와 최대한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밀고 그와 동시에 가슴으로 숨을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천천히 풀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고 숨 참고, 자, 가슴을 끌어올릴 때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주면서 숨을 들여 마시세요. 자, 옆모습을 보면 팔은 최대한 본인의 몸과 일직선이 되게 그대로 옆으로 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시고 팔을 뒤로 넘기면서 가슴을 끌어올리세요. 이때 허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뱉고, 자, 다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뒤쪽으로 팔을 돌려주시고 숨을 들여 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횟수만큼 충분히 해주시고, 다만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서 혹시 통증이 나타나신다거나 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 동작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등 쪽에 신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폼롤러로 등을 펴는 방법, 그러니까 구분등 개선하기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 흉추의 신전 동작, 흉추를 이렇게 펴주는 신전 동작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수평으로, 자, 옆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 앞쪽에 있는 소형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이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충분히 길이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흉근이 짧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이나 소형근이 짧은 경우에는 아마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거나 또는 앞쪽으로 팔꿈치가 완전히 내 몸과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간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팔꿈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손을 뒤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건 팔꿈치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팔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상완이라고 하는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팔을 뒤로 넘기시면서 이 가슴 앞쪽을 확장시켜 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4개의 점을 동시에 옆으로, 그러니까 멀리 당기게 되면 결국은 들어가 있던 흉곽을 내가 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폈고, 거기에 호흡을 같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흉곽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 디테일하게 구분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걸 많이 적용을 하고요. 자, 일자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 뒤에 다치지 않게끔 천천히 부드럽게 자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본인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등을 옆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평상시에 운동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고 운동을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한 뒤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하시면서 도움이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따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닥이었습니다.